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부하의 역률이 0.6일 때, 즉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변압기가 있다.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얘가 최대가 된다 이거야. 여러분 최대 전압 변동률 어떻게 되나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얘가 최대 전압 변동률이죠.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이다.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이다. 이때 역률 0.8에서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힌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볼게요.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이다.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사인은 0이 되기 때문에 입실로는 그냥 P가 돼요. 얘는 3%란 얘기예요. 즉 P 값은 3%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대 전압 변동률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퍼센트 저항과 같아요. 그때 역률이 0.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이 있었나요? 임피던스 분의 R 이렇게 있었나요? 그럼 얘는 똑같이 이거 해도 동일하겠죠? 맞죠? 그럼 얘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분의 P 이퀄 0.6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P 값 얼마였어요 아까? 3. 얘는 3이란 얘기고요. 얘도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0.6이 되려면 얘는 5분의 3 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5가 되려면 뭐가요? 3, 4, 5죠? 그럼 얘는 4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Q값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P값과 Q값을.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역률이 0.8에서 전압 변동률을 구하여라. 대입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0.8 더하기 4 곱하기 0.6 대입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2.4가 되고요. 얘도 2.4가 되네요. 계산해 보니까 4.8%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더라. 답은 3번에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요? 5%이죠. 5%. 네, 5%. 다음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단상별압기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에서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우리 전압 변동률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식 입실로는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런 식도 있죠. 대입을 하게 되면 2차 단자 전압 얘가 230이고요. 무부하시가 240이죠. 마이너스 230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4.35%다라는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비가 무부하에서 15대 1이고 전격 부하에서 15.5대 1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무부하시고요. 얘는 부하시라고 볼게요. 얘는 부하시.
문제에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압비가 무부하 시에는 15대 1이라고 했고요. 전격 부하에서는 15.5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하시나 무부하시나 1차 측에 가해주는 전압은 어때요? 똑같겠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나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도록 얘를 15.5V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똑같이.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15.5V의 전압을 가하면 얘가 15.5대 1이니까 여기에는 전압이 1V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 부하 시에. 그러겠죠? 그럼 여기는 자, E2는 A분의 1 이완이잖아요. 여기서 권수비 A는 15죠, 15.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5분의 15.5가 된다. 그죠? A가 15잖아요. 15분의 1 곱하기 15.5. 그럼 얘는 무부하 전압이고 얘가 V0가 되는 거고 얘는 VN이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압, 변동률, 입실론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VN에 V0 VN 곱하기 100입니다. 계산해보면 VN은 1분의 V0 15분의 15.5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되겠네요. 이것은 15분의 15.5에서 1 빼면 15분의 0.5가 되겠다. 그죠? 곱하기 100분율 계산해보면 3.3%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더라. 그쵸? 다음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도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300대 210 10kVA 단상 변압기가 있다. 퍼센트 저항 강하는 3% 적어보겠습니다. P는 3.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하는 4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무부하인 경우 2차 단자 전압이 얼마이냐? 즉 V0가 얼마이냐 이런 얘기예요. 단 변압기의 지상력률은 80%이다. 코사인 세타는 0.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나요? 전압, 변동률, 입실론부터 구하겠습니다.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나요? 그럼 P는 3 곱하기 역률 0.8 더하기 Q는 4 곱하기 0.6 계산해 보니까 얘가 4.8%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전압 변동률식 입실론은 이렇게 돼 있네요. Vn분의 V0 Vn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100분율 이렇게 했는데 100 빼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100을 빼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Vn분의 V0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Vn분의 Vn이니까 얘가 1 돼요. 뭐가? 입실론이.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자 Vn분의 V0는 1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무부하 단자 전압 V0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Vn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 식에다 대입만 하면 돼요. 1 플러스 입실론은 퍼센트를 비율로 나타내면 0.048 곱하기 2차 전격 전압이 문제에서 210으로 주어졌어요. 210 계산해보면 약 220.08 이렇게 나오는데 220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더라.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렇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10kV 2000대 100의 변압기에서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6.2 곱하기 J7이다. 이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가 되겠는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교재 있는 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돼요. 10 V제곱 P X. 이게 조금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10 곱하기 얘네들이 다 뭐예요?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기 때문에 전압도 1차 측의 값을 넣어야 되겠죠. 2kV 2의 제곱 P 10 X 7 되겠네요. 이게 뭐 4분의 7 나오니까 1.75%다라는 값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5kVA 3300대 210 단상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은 120이고 동소는 150W라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몇 퍼센트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저항은 뭐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10 V제곱 뭐 P R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압분의 I, N,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곱하기 100분율.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위아래다가 제가 똑같은 걸 곱해 볼게요. IN. 여기도 IN 한 번 더 곱하면 얘는 제곱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V 곱하기 전격 전류는 전격 용량 PN이 되고요. I 제곱 R은 동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퍼센트 저항을 구할 수 있더라. 문제에서 보시면 전격은 5kVA라고 되어 있으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될 것이고 동소는 1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00분율 해주시면 3%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전격 용량분의 동손이 퍼센트 저항 강하다. 그렇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볼게요. 용량 40kVA인 3200대 200인 삼상 변압기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경우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단 임피던스 전압은 4%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락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단락 전류 IS는 공식 이런 거 있나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삼상에서 전격 전류는 루트 3 V분의 PN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PN은 루트 3 V의 IN이잖아요. 그럼 IN에 대한 식으로 쓰면 루트 3 V분의 PN이죠.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해보면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4%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전압, 선간 전압 3200 되겠고요. 그쵸? 3200이 아니라 200이 돼야 되죠? 왜 200이 돼야 될까요? 2차 측에서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2차 측에서 삼상 단락이 발생했으니까 2차 측 전압을 써주셔야 됩니다. P는 40kV니까 40 곱하기 10에 3승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2887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1차 전압이 E1, 1차 저항 R1, 2차가 R2, 1차 누설 리액턴스 X1, 2차는 X2, 권수비 A라고 하면 2차 권선을 단락했을 때 1차 단락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얘도 변압기 등가 회로가 필요하네요. 여자 전류는, 여자 회로는 의미가 없죠. 언제? 단락 시험 시. 그럼 여기에 전압은 V1 될 것이고요. 여기에 저항 R1, 리액턴스 X1, 그쵸? 2차 측으로 1차 측으로 환산하면 A의 제곱 R2, A의 제곱 X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 임피던스는 루트, 그쵸?
저항의 제곱 R1 플러스 A의 제곱 R2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X1 플러스 A의 제곱 X2의 제곱. 얘가 뭐예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락전류 IS1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1차 측 전압을 E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여기를 E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답 찾아보시면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41번 문제.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무엇인가? 임피던스 전압은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 구할 수 있나요? 바로 단락 시험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임피던스 전압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다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인 거죠. 언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래서 보시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변압기의 철선이 PI, 전부하 동선이 PC일 때 전격 출력에 n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전 손실은 얼마인가? 부하율이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냥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그냥 부하율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철손과 동손이 합쳐서 우리는 전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철손은 우리는 PI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손은 부하율 제곱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하 동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하 동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를 풀로 최대 용량으로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뜻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PI 플러스 문제에서 부하율을 n분의 1로 주어졌다고요.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PC가 되겠죠. 답 찾아보시게 되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43번.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1차 전원에 접속되어 있으면 부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 즉 부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 무부하 손이 뭐냐 이거죠. 동선이라든가 표유부하손이라든가 부하손은 다 부하와 관계가 있죠. 철손은 무부하손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변압기 철심의 자속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무엇인가? 와전류손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철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철심에 이 자속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속이 어떻게 하냐? dt, d파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와류가 발생한다. 와전류가 발생한다. 이 와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는 와류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와전류 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조금 식으로 써보면 여러분들 뭐 자기학에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에 뭐 DL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에 뭐 DS 뭐 이렇게 돼요. 얘를 다시 쓰면 이제 뭐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이렇게 되고요. 컬 IC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B에 뭐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컬은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전류가 흐른다. 뭐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자기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와전류 손, 그러니까 이 철심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회전하는 전류가 흐른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변압기의 표유 부하손이란, 이 표유 부하손도 부하손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측정이 되지 않는, 즉 우리가 정확히 측정되는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을 다 표유 부하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선 이해 부분에서 누설 자석에 의해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는 표유 부하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6번. 일반적인 변압기 손실 중에서 온도 상승의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온도 상승에 가장 적다는 얘기는 어떠한 것이 손실이 가장 적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손실이 가장 적은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유전체 손이 가장 적습니다. 47번. 변압기의 부하 전류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내용이네요. 뭐 동손이라든가 뭐 철손이라든가 보시면 부하 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손은 I 제곱 R이잖아요. 그럼 부하 전류가 일정하면 동손도 일정한 거죠. 동손 증가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일정하다고요. 그럼 철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손은 PI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으로 되어 있죠. PH, PE. 그럼 얘는 K의 F의 BM 제곱이고요. 얘는 K의 T의 F의 BM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E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4.44 F BM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상수값이잖아요. 얘네들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FBM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떤 K의 F의 E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얘는 K의 그냥 E 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파수와 봤을 때 얘는 주파수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얘는 pH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의 비율은 보통 8대 2가 됩니다. 얘가 80%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철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아,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반비례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파수가 작아지면 철손은 증가하더라. 답은 1번에서 철손이 증가한다. 즉 철손은 전압이 일정할 때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48번 문제. 변압기의 부하가 증가할 때 현상으로 틀린 것은,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부하 전류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동손이라고 하는 것은 I 제곱 R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동손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동손은 다 손실이잖아요. 뭘로 바뀌어져요? 열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합니다. 그렇죠? 네, 온도가 상승한다. 동손 증가, 온도 상승 맞죠? 근데 이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부하와 관계없는 애잖아요. 변함이 없다. 철손도 부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애잖아요. 철손도 관계가 없다. 답은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하와 3번, 4번, 즉 철손과 여자 전류는 부하랑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기예요. 49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전부와 효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는 2차 측, 출력 측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변압기의 손실은 철손과 동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변압기의 효율은 출력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분의 출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규약효율 산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 것은 파형은 정연파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 다 정연파, 즉 사인파를 사용하고 있죠.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 역률은 1로 본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면 역률은 1로 보고 있습니다. 부하소는 40도씨를 기준으로 보정한 값을 사용한다. 40도씨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상온이 몇 도예요? 뭐 25도, 여름에는 뭐 30도, 3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상온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소는, 부하소는 40도씨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75도씨를 기준으로 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됐다. 손실은 각 건선에 대한 부하손의 합과 무부하손의 합이다. 손실은 철손과 동손의 합이다. 부하손이 동손이고 무부하손이 철손을 의미합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주상변압기의 보통 동손과 철손의 비는 A이고 최대 효율은 동손과 철손의 비가 P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하 동손과 이 철손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얘가 2대 1 정도가 됩니다. 2대 1. 동손. 얘는 철손. 보통 2대 1이다. 그럼 최대 효율은 언제 했어요? 최대 효율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최대 효율은 철손과 동손이 같은 1대 1일 때 최대 효율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부하 동손과 철손의 비율은 2대 1이다. 근데 최대 효율이 될 때는 뭐예요? 동손과 철손이 같을 때이기 때문에 1대 1이 돼야 되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150kVA의 변압기에 철손이 1, 전부하 동손이 2.5이다. 역률 80%에 있어서 최대 효율은 약 몇 %인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효율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최대 효율을 구하라. 구해보겠습니다. 자, 최대 효율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최대 효율 조건. 최대 효율 조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PI와 M제곱 PC가 같을 때. 그럼 최대 효율이 되는 부하율 M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식에 의해서 루트 PC분의 PI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전부하 동선은 2.5라고 되어 있고요. 철소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 최대 효율이 되는 부하율 M은 제가 값은 안 외우고 있으니까 찾아보게 되면 그 M의 값은 0.63이 됩니다. 0.63. 그죠? 자, 이때 효율은 공식에 의해서 출력 플러스 철손 플러스 동손 분의 출력,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대입을 해볼까요? 출력은 150kVA인가 0.63 곱하기 150, 그죠? 키로니까 역률 0.8 이렇게 돼요. 더하기 철손 1, 동손도 1. 왜? 최대 효율은 얘랑 같으니까 1, 1입니다. 그리고 출력 0.63 곱하기 150 곱하기 역률 0.8 되겠네요. 얘를 100분율로 표현을 해보면 그 값이 97.4%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효율은 약 얼마냐? 그러니까 최대 효율은 뭐예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대 효율 시 부하율 0.63이라는 값을 구해주시고요. 그때 출력에 대한 식이 뭐예요? M, PA, 코사인 세타. 이 출력이죠. 그러니까 얘 M의 값이 0.63. PA는 문제에서 150이다라고 줘줬고 역률이 0.8. 얘가 출력이잖아요. 이 출력을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고 철손, 동손 같다고요. 철손 변하지 않잖아요. 1 같다고요. 동손 1 되겠죠. 답은 97.4%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kV의 단상변압기가 역률 80%에서 전부하 효율이 95%이면 역률 50%의 전부하 효율은 약 몇 %인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자 PA는 100kVA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에서 전부하 효율 M의 값이 1일 때 그렇죠? M의 값이 1일 때 효율이 95% 0.95였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요 역률을 0.5로 하면 전부하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자 여기 보면 M 요게 출력이죠. 요거 곱한 거 M, PA, 코사인 세타 M, PA, 코사인 세타 80 되겠네. 요거 80kW 출력이 얼마라고요? 80kW 얘 곱하기 얘 하시면 80kW예요. 그럼 효율은 80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80 얘가 0.95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손실을 구할 수 있어요. 손실 PL은 얘랑 자리 바꾸면 0.95분의 80이고요. 여기에서 80 빼주면 되겠다. 계산해보면 손실이 나옵니다. 그 손실의 값이 4.21kW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손실이 뭔가요? 철손과 전부하 동손을 더한 거죠. 왜? 지금 전부하 시에 대한 걸 구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죠? 역률이 0.5일 때 전부하 효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출력은 M, PA, 코사인 세타에서 M은 1이고요. 100이고요. 역률 0.5라고요. 계산해 보시면 50kW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이때 효율을 구하라는 거 효율은 출력 50 플러스 손실 전부하 손실 4.21 출력 50 곱하기 100분율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92% 정도가 나오더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손실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와류손이 50W인 3300대 110, 60Hz 단상변압기를 50Hz 3000V의 전원에 사용하면 이 변압기의 와류손은 몇 와트로 되겠는가? 여기에서 와류손 P는 K에 T, F에 B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자 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4.44 F
BMA다 라고 쓸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F의 BM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와류소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와류소는 뭐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P2 다시 와류소는 원래 뭐였어요? 50W였어요. 근데 전압이 3300에서 3000으로 바뀌었어요. 3300분의 3000배가 됐다고요. 이것에 뭐 한다? 제곱이 되더라 이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41W다. 즉 와류소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에 55번 보겠습니다. 55번. 주파수가 정격보다 3% 감소됐다라고 했어요. 주파수는 3% 감소됐으면 0.97배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동시에 전압은 정격보다 3% 상승됐다. 그럼 전압은 1.03배가 됐다는 얘기네요. 3% 증가했다니까. 운전되고 있는 변압기가 있다. 철손이 F의 BM제곱에 비례한다면 이 변압기의 철수는 정격 상태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여기에서 이 철수는 F의 BM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또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F의 제곱, BM제곱을 F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F의 BM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엔 얘는 F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철수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얘는 PI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0.97분의 0.97이잖아요. 이는 1.0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937 나와요. 1.0937. 원래 있던 1보다 이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퍼센테이지로 하면 9.37%가 어떻게 됐다? 증가가 됐다. 그렇죠? 증가됐다.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 철수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56번. 변압기 운전에 있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의 75%이다. 이때 철선과 동선의 B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전부하의 75%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 이런 얘기고 M의 값이 0.75일 때 얘가 최대 부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0.75를 얘는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철선과 동선은 M의 값이 4분의 3일 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PI는 4분의 3 제곱 PC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PI는 M제곱 PC잖아요. 그럼 얘는 PI는 16분의 9 PC 이렇게 되나요? 그럼 P, C와 PI를 보게 되면 여기 PC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PI가 9가 되네. 여기 16 집어넣으면 얘가 9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하 동선과 철선 간의 비가 16대 9예요. 맞죠? 문제에서는 뭐 PI 대 PC를 물어봤기 때문에 9대 16이 되겠다. 답은 2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변압기의 전이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효율이 최대가 되는 건 뭐였어요? 바로 철손과 뭐가? 동손이 같을 때 이거잖아요. 그럼 철손은 무부하손과 뭐가? 부하손이 같을 때예요. 그렇죠?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고정손. 얘는 가변손. 결국엔 이게 같을 때 뭐란 얘기예요? 최대 효율이 된다 이거예요. 자, 전부하 시간이 길수록, 전부하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이 부하손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철손도 크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효율이 좋아지겠죠? 1번 아니네요. 자, 2번. 전부하 시간에 관계없이 전부하 철손과 동손을 갖게 한다. 아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는 변화잖아요, 변화.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짧다는 얘기는 부하손이 작다는 얘기야. 작을수록. 그럼 얘도 작아야 되네. 철손을 작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손을 작게 한다. 4번이 맞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